당신 내가 누구야? 김영숙 여사는 늘 남편 박대열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늘 같은 대답을 들었다. 누구시더라? 혹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공허한 눈빛. 그럴 때마다 영숙의 가슴은 조각나는 유리처럼 시렸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백발이 성성한 노년까지 함께 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영숙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열 씨의 치매는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물건을 깜빡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였다. 영숙은 나이 탓이려니 했다. 하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집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거나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영숙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의사는 알츠하이머 중기라고 진단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영숙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봤다.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밤새도록 잠투정하는 그를 다독였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칠순이 넘은 자신의 몸도 매일매일 천근만근 무거웠다. 밤에는 혹시 남편이 침대에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했고 낮에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식들은 어머니, 이제 요양보호사분을 좀 쓰셔야겠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셔야죠. 라고 간곡히 설득했다. 영숙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남편의 몸을 맡긴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 속에 남편은 온전한 대열이었기에 그의 곁을 낯선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못내 서운했다. 하지만 한밤중 혼자 남편의 대소변을 처리하다 주저앉아 울고 나서야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요양보호사 김 팀장이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협회에서 파견 나온 이수진 씨가 내일부터 대열 할아버지를 돌보게 될 겁니다. 영숙은 팀장이 건넨 이력서 속 사진을 흘끗 보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왠지 모르게 묘한 기시감이 들었지만 곧 지쳐 잠든 남편을 돌보다 보니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제1장 낯선 보호사, 지워진 기억 속의 파문. 다음 날 아침 이수진 씨가 대열 할아버지의 집문을 두드렸다. 영숙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모습. 수지는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영숙 여사님. 박대열 씨 담당 요양보호사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손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영숙은 수진에게 남편의 생활 패턴과 주의할 점들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대열 할아버지는 이 낯선 여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 대열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햇볕 드는 창가로 옮기자 남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영숙은 놀랐다. 평소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남편이었다. 수지는 대열 할아버지를 대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지낸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어깨를 주무르며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대열 할아버지는 그녀의 노랫소리에 미미하게 몸을 흔들었다. 그 노래는 영숙이 결혼 전부터 남편이 흥얼거리던 낡은 유행가였다. 영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잊고 지내던 그 노래를 수진이 얻지 않은 걸까? 영숙은 며칠 밤낮을 잠 못 들었다. 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오래된 사진 속 한 여인과 겹쳐 보였다.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 거기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대열 씨와 그 옆에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영숙은 그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수진.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였다. 평생 남편 곁을 지킨 자신은 잊혔는데 기억 저편의 첫사랑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나타나 남편을 돌보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인가 악몽인가. 영숙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그날부터 영숙은 수진을 의심 어린 눈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제2장 의심의 눈초리, 영숙의 내면의 폭풍. 영숙의 감시 속에서도 수진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 대열 할아버지의 식사를 정성껏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재활 운동을 도왔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었고 동시에 한없이 따뜻했다. 영숙은 그 따뜻함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남편이 수진의 손길에 더 편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어느 날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애틋했고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과거의 그리움으로 빛나는 듯 했다. 수진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가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애써 표정을 감췄다. 어르신 수진이는 여기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영숙은 그 장면을 보고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남편이 잊지 않은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첫사랑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영숙은 비참해졌다. 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당신 기억 속에는 내가 없구나.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오래전 첫사랑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앳된 수진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활짝 웃는 대열 씨. 영숙은 젊은 시절 대열 씨에게 이 사진을 보았을 때의 충격을 기억했다. 그때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영숙은 그 눈빛에서 사랑의 잔향을 읽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애써 잊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영숙은 수진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의 등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평화마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밤마다 남편이 무의식 중에 수진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릴 때마다 영숙의 가슴은 칼로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질투와 분노는 영숙의 눈을 가렸다. 제3장 첫사랑의 흔적, 뒤얽힌 세 사람의 운명. 영숙은 남몰래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곳에는 풋풋한 글씨체로 내 사랑 수진이라는 글귀와 함께 젊은 대열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 함께한 소풍, 첫 입맞춤,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아픔. 남편의 청춘이 온통 수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읽으면서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왜 그의 눈빛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첫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영숙의 가슴 속에는 미처 해소되지 못한 의문들이 쌓여갔다. 수지는 영숙의 이러한 감정을 눈치채는 듯했다. 어느 날 수지는 대열 할아버지에게 먹일 죽을 준비하다가 영숙에게 말을 건넸다. 영숙 어머님, 어르신께서 어릴 적 부르시던 노래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가끔 흥얼거리시는데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녀가 말하는 노래는 남편이 수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다. 영숙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수진은 매일 대열 할아버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동물이 나오는 동화책, 아름다운 자연이 담긴 그림책. 대열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해맑게 그림을 응시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진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들고 대열 씨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보, 저 꽃은 내가 수진에게 주었던 꽃이야. 그의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활기가 넘쳤다. 영숙은 놀라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은 드디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일부를 다시 찾은 듯 했다. 수진 또한 놀라워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 꽃은 아주 예쁜 꽃이네요. 어르신께서 직접 따서 주셨던 건가요? 그녀는 기억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대열 할아버지만을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에서 그 꽃에 대한 구절을 찾아냈다. 남편이 수진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며 선물했던 꽃. 그 꽃은 영숙이 남편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가장 로맨틱한 첫 고백의 증표였다. 영숙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다. 자신과의 사랑은 무심함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의 첫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했다니. 제4장 엇갈린 삶, 맞닿은 손길.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을 불러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수진 씨, 혹시 당신이 박대열 씨의 첫사랑이 맞습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묘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요양보호사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저도 가족을 돌보다 보니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듬어주고 싶어서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우연히 어르신 댁에 파견되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영숙은 울먹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 남편인데 당신 기억은 선명한데 당신은 내 남편을 이렇게 애틋하게 기억하는데 난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요. 그녀는 질투와 슬픔에 몸부림쳤다. 수지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기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저도 어르신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영숙을 위로했다. 그녀의 진심에 영숙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남편에게 느끼는 아픔을 수진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진 역시 자신의 기억 속에 선명한 한 사람을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기억 속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은 영숙의 아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아픔일 수도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수지는 자신의 감정을 뒤로한 채 대열 할아버지를 온전히 보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영숙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수진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그날 이후 두 여인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다. 영숙은 더 이상 수진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남편이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 그를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이 영숙에게는 역설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두 여인은 남편을 중심으로 묘한 공생 관계를 이루었다. 제5장 사랑의 진실, 기억의 그림자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대열 할아버지의 치매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이라는 이름조차 중얼거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공허해졌고 그의 세계는 점점 더 작아졌다. 수진은 묵묵히 대열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영숙은 그런 수진을 보며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수진이 없었다면 그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영숙과 수진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남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잠꼬대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영숙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두 여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기억 속 이름이 영숙이었다는 것에 영숙은 안도와 함께 비로소 온전한 위로를 얻었다. 대열 할아버지는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순간 자신의 아픔보다 남편이 행복한 기억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대열 씨의 마지막 삶의 그림자를 밝히는 등대와 같았다. 남편은 며칠 후 영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얼굴은 평화로웠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잃어버린 사랑, 지워진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이해와 연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첫사랑과 아내라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다. 대열 할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삶의 깊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다. 수지는 장례식이 끝난 후 조용히 영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영숙 어머님, 어르신께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셨네요. 어머님과의 인연이요. 어르신을 돌보는 동안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당신 덕분에 남편이 외롭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나도 당신 덕분에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 고마워. 그들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세월은 남편의 기억을 지웠지만 그의 삶 속에 존재했던 사랑의 흔적은 다른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했다. 영숙은 이제 남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사라졌다는 비참함 대신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첫사랑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흩어져 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맞춰진 것이다.